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특집 주식명가 일부 진행의 장혜진입니다. 길었던 연휴가 벌써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덧 시장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저희 오늘 MTNW 최고의 위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접수 방법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는 2대 열고 있습니다. 02-736-1022-1023번이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는데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모두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설 연휴 특집 주식명가 일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대표 어드바이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하죠. MTNW 좋은정보위원 나인호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느껴진 건 저뿐만이겠죠? 네, 특히 우리 장혜진 앵커님은 제가 2시 반 여러 황금빛 코너에서 이렇게 화사로 뵙다가 직접 옆에서 오늘 방송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더욱 미인이시고 오늘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초에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많은 그 리스크들이 산재한 모습인데요. 오미크론이 확산을 가파르게 하면서 이 시장을 위협해가고 있고 또 글로벌 긴축 우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까지 더해지면서 1월 한 달은 사실 시장의 흐름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의 우려도 굉장히 커졌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연휴 전날 반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나인원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도 썩 좋은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아마 최대치로 증가하게 되면 2만 5천 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앞으로 시장 걱정보다는 앞으로 어떤 정치라든지 또는 어떤 기준금리라는 것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지난주처럼 또는 정말 힘든 시장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걱정들을 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송구할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늘 상승과 하락과 횡보 이 어떤 사이클을 늘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일종의 파동이다, 구간이다 이렇게 좀 짧게 생각하시면서 먼 어떤 시장, 좀 길게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제가 여타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금리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들어서 3월달, 5월달, 6월달 아마도 이 정도 시기에 총 3차례, 최소 3차례에서 많게는 4차례, 5차례까지 최소 0.25%포인트 정도였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금리 인상이 나오다 보니까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한 가지씩 꼭 나오는 이야기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면 주시장에는 악재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게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50대, 60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찌 본다면 과거에 금리 인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경기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금리 수익까지도 크게 누리셨던 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신다면 지금 단기적인 악재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길 바라겠고 일단 1분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3분기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시장 상황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 4분기 정도가 되게 된다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앞서 지난 시장을 경험하셨다시피 늘상 있는 어떤 사이클입니다. 즉 횡보 또는 하락 또는 어느 정도 바스켓 내려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한다든지 기관에서 기존에 해왔던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손익을 맞추기 위해 기존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든지 또는 어떤 양도세 때문에 주식을 매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자체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3분기까지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포커스를 좀 맞추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섹터라든지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일단 첫 번째로는 반도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최근에 제 가족도 이제 명절에 차를 하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산차를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차를 했냐 하니까 이제 기아차 중에 소렌토라는 차를 계약을 했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언제 받느냐 라고 하니까 아마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1년이요? 날짜를 정해주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네. 안 해주고,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기존 그러니까 차를 내년에 나올 거를 예상하고 계약을 하신 거죠. 아마 빨리 받으면 올해 말, 좀 예정대로 받는다라면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마 보통 통상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신차가 출시가 되죠.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좀 되어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더 나아가서 이 비메모리가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이쪽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말 말 그대로 LG에너지솔루션 이슈도 있겠지만은 2차 전지 소재주, 이 소재주만큼은 정말 실적에 있어서 확정짓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발생했던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어떤 매출 이것들 자체가 최종적으로 아마 사상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니, 충분한 눌림과 조정을 확인하시면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분들께서는 계속적인 주식 꼭 하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대선이 이제 한 달여 정도가 남았죠. 정말 이게 대선이 맞나 싶은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이 시기가 되면은 대선 테마주들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폭등했었던 대선주들이 이번 달부터 사실 하락과 횡보, 급등, 하락, 횡보, 네.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오른 게 없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시기에 대선 앞두고 나서 단기적으로 초급등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린이 분들이 그런 거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왜냐하면 워낙 크니까요. 변동성도 네. 크지만 재료 소멸이라는 단어가 바로 붙습니다. 즉 급등을 하다가도 그 다음날 재료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진입, 당일 청산으로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긴 호흡으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철저히 데이 트레이딩 관점,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면 그래도 1, 2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분기, 3분기까지 테마와 섹터 투자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시라 생각합니다. 네. 참 많은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1분기 한 그 시기 동안은 시장이 좀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시점으로 설명을 풀어주셨고,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은정보 위원님은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신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네. 일단 올 한 해, 뭐 그래도 한 달은 좀 어려웠지만 앞으로 남은 11개월 동안은 어떨까요? 네.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월 달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달이 폭풍 한설의 계절이었다면 2월 달은 우리가 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가 고점 대비 20% 이렇게 빠질 때가 이렇게 흔치 않아요. 한 50년 동안 고점 대비 한 10% 빠졌을 때가 한 30몇 번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효과를 많이 기대했었죠. 예, 그런데 그 반대로 주가가 많이 내려서 투자하는데 힘드실 텐데, 왜 이제 지금 이렇게 1월 달 조정이 일어났느냐. 그 조정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사이클을 보게 되면 금융장세, 다음에 실적장세를 이어가요.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를 이렇게 하나의 큰 사이클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월달 조정은 어떤 성격이냐? 우리가 2020년 3월달에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하면서 유동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금리 내리고 또 이렇게 돈 풀었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요. 그럼 거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중간 반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 반락이 어느 때 먼저 반응하냐면,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것을 우리 긴축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한번 중간 반락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면서 또 주가도 같이 올라가요. 생각해 보세요. 왜 금리를 올릴까요?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펀더멘털을 수렴하기 때문에 주가도 덩달아 올라요. 다만 우리가 유념할 점은 뭐냐면 유동성 장세는 기저효과에서 많이 오르지만 실적 장세로 갈 때는 그 상승 탄력은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월 달 그 조정이 바로 뭐였다? 중간 반락이었다 봅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고점 대비 딱 21% 빠지면서 이때 한번 강하게 장중 눌림을 주고 상승해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역시 우리 예상대로 음선 설계담에 양수에 나오고 저점 대비 9.56%나 올랐어요. 이게 바로 이격이 과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여기저기서 매스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제가 됐던 일간지가 됐던 어떤 데가 나왔죠? 비관론 일색이 했습니다. 코스피 2600포인트 붕괴 얘기가 나오고 또 매파의 발톱이 무섭다. 그러니까 나왔죠. 그때가 역시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을 좀 이제 상징적 의미를 하니까 월봉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월봉 보면 왜 중간 반락인지 보시게 되면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음선 3개를 드리웠어요. 결국은 20개월선 이평선을 딱 찍으면서 이격 조정이었다. 아직도 배열 뜨는 정배일입니다. 2월 달 시작부터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다우도 그렇지만 나스닥 성장주가 여전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에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일단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상 간략히 월봉만 보여드릴게요. 1월 달 음세 났지만 2월 달 양성 가능성이 있고 저는 역시 코스닥이 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형주는 상승 탄력이 둔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소형주가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 성장주가 많이 포져 있는 게 코스닥이에요. 자, 코스닥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자, 아까 나스닥이 저점 대비 9.5% 올랐죠. 이것도 제가 금요일 날은 절호의 저점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물의 톡도 나오겠지만 오늘 아침에 개파라면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지금 우리가 저점 대비 한 4.5% 올랐어요. 이격도를 보십시오. 이때는 굉장히 비관록이고 개인 투자들 또 반대를 내놨죠. 그러면은 이 공포의 순간에서 누가 매수를 했느냐?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이 2주 동안 코스닥에서 5,641억을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2월 달에도 밝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거 보게 되면 겁이 나죠. 이 음선이. 그러나 2월 달 여기서 양선이 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2월 달 양선이 크지 않으면 또 3월 달까지도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흐름이 일어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드시는 분들 2월 달은 우리 함께 봄날을 기대해 보시죠. 네. 듣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 좋은 그런 내용이네요. 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또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시장 대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위원님들의 시각을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진단을 들어봤고 그렇다면 그 시장 안에서도 유망한 섹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정 의원님, 네. 이 시장 속에서 그렇다면 이 봄을 기다리는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될까요? 우리 장혜정 앵커님하고 저거 2시 반 매년 황미께서 네. 저 화상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로 하는 게 뭐죠? 어느 때 잡는 거죠? 주로 이제 차트상 워낙 저점이라고 여겨질 때 네. 포착을 해 주시죠. 맥점을 황미기가. 잡아요. 네. 저점 맥점입니다. 이제 뭐 제가 이제 또 이제 내일부터는 놀문 뭐하니도 이제 그 유튜브도 합니다만은 네. 저점을 뭐 이렇게 타이틀이겠대요. 저점을 팬다. 이게 뭐 좀 방송용이 적정치 않지만 저점을 매수하는 것이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매수하면 우리는 막 손이 안 나가지만 네. 이미 상당 부분 빠져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리스크 테이크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 코스닥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 고점 대비 20% 빠졌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도 사실 참 1월 달 굉장히 악재에 시달린 그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약바이오입니다. 저는 항상 역발상을 좋아해요. 지금 코스닥이 그때 이제 우리가 2.78% 금년에 오를 때
코스닥 제약업종은 4% 올랐어요. 그만큼 낙폭했다는 거예요. 악재가 딱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매도 팩트를 시작해서 신라젠 상패, 셀트리온 분식회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났습니다. ABL 바이오라는 그 종목이 상징적으로 좀 깃발을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서 최소한 저는 일단 제약업종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이게 지금 코스닥 제약업종 차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통 이게 다이버전스라는데요. 바닥에서 이렇게 노란색, 과매도거든요. 4개가 나옵니다. 아까 이제 코스닥의 3버튼이었다면 이것은 4버튼 4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격도 많이 과다합니다. 코스닥이 20% 빠질 때 얘는 35% 빠졌습니다. 자,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도 음선 4개. 이제 오늘 내라고 모레하면 이 거래일이죠. 또 음선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주봉도 다이버전스하고 또 한번 월봉도 볼까요? 월봉도 야암락 패턴에서 자르면 2월달, 3월달은 코스닥 이런 악재 이미 해소가 됐고 제약업종이 그다음에 낙폭 과달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야 이거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의한 그 충격 파동은 2020년 3월달 그때가 아주 왔을 때고 그 다음부터는 뭐 델타가 됐던 오미크론이 됐던 그것은 이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어떤 코로나 이제 정점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영국 같은 데는 마스크도 벗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항상 실물 경제보다 선행하는 그런 특징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공주, 여행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막 제가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신년 특집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업종, 그 다음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두 가지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인원 위원님의 이 유망 업종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위원님은 자 2월 한 달 또는 뭐 장기적으로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섹터 어떤 섹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앵커님은 올해 어떻게 가족분들과 같이 보내셨나요? 명절에? 네, 그랬습니다. 아, 네. 뭐 많은 아유, 대화를 네. 좀 나누셨나요?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그 중에서 네. 주로 이제 제가 뭐 경제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하다 보니 네.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저희는 네. 요번 명절에 정말 많은 대화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이야기가 있었고 네. 두 번째가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어찌 본다면 각 정권별로 가장 많은 정책을 내놓고 가장 많은 정책이 변화가 되고 정말 임기 초 때와 말기 때의 정책 변화의 어떤 수치를 정해 놓고 본다면 정말 360도 판을 네. 뒤집어 버리는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왜 부동산 정책 말씀드렸냐? 최근 들어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마 LTV다 뭐다 해서 대출을 막혔거나 내가 지금 이사를 가거나 어떤 새로운 집을 구매하려고 하면 대출이 안 돼서 전액 현금으로 작게는 10억 원, 많게는 약 한 2, 30억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지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뭐 이런저런 어떤 고민과 또 번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 과연 어떤 것이 수혜를 볼 것인가.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일단 대선은 올 3월달 이후로 5월 이전에 어쨌든 정권은 바뀝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정책 변화라는 것을 어찌 본다라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준금리는 최소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1%포인트 정도의 어떤 상승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이제 저금리 기조에서 그래도 그나마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금융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업들 또는 개인들에게 수신과 여신에 대한 어떤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 마진을 남기게 됩니다. 어찌 본다면 재작년과 작년에 가장 큰 수익을 냈었던 게 금융업종 내에서도 증권주였습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가 생겨났고 동학개미들이 열심히 거래를 했고 그에 대한 거래 수수료로 매출을 올린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올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인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레버리지라는 것을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을 단기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사실상 상장 이래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자, 시중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다시 한번 재차 금리 인상을 거듭해 나가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투자대출 또는 기업대출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존 마진폭보다 최소 약 2배에서 또 그 이상의 마진율을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서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우리금융지주라든지 또는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또는 어떤 증권주, 보험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지주를 보게 된다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어떤 상승세 그리고 그 이후에 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이 신고가를 갱신할지 말지 방향성이 설정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스케줄이 결정이 되고 순차적으로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좀 결정이 된다면 금융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 섹터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올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발맞춰서 금융주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상반기 주목해야 할 업종과 테마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두 위원님들의 유망주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코너에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전화 연결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전화와 문자 모두 다 열고 있는데요. 전화는 2대 열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013-3366-8200번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감사해요. 전화 연결돼서.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예.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JT요. JT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12,500원에 비중은 20%요. 네, 매수가 12,500원에 비중 20%. 예. 현재 구간에서는 손실 구간이셔서 마음이 조금 아프실 것 같은데 예.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좋은 정보 위원님 연결해 드려서 저희가 해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예. 예. 새해 근데 복 목소리가 많이 별로 힘이 안 나시죠? 요즘 장이 그래서. 예, 예. 예. 어떤 JT는 제가 보니까 좀 오래 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예, 좀 오래됐어요. 그러셨죠? 예. 예, 그래도 뭐 7,000원대까지 잘 참으셨고, 예. 이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뭐 예. PER이 보게 되면 한 8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펀더멘탈 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시장 흐름과 맞물려서 이 종목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중이 20%라니까 제가 이제 한 종목당 비중 한 20%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중은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가 궁금하시잖아요. 예, 제가 이제 간략히 어떤 뭐 펀더멘털은 이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한번 제가 이제 매도할 그런 가격을 잡아 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차트를 예. 한번 띄워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을 쳤어요. 대부분 예. 종목들이 쌍바닥 패턴들이 많이 남아요. 낙폭 과다에서. 예. 그리고 또 외바닥에서도 이기게 과다했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은요, 우리 시장님 사실상 보면 덜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성장주들 있잖아요. 뭐 메타버스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종목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좀 그러니까 좀 대신 대리 만족 위안을 좀 삼으시고요. 자, 어찌됐든 이 종목 관건은 뭐냐면은 10,000원에서 11,000원대가 관건이에요. 10,000원에서 11,000원대. 그런데 여기서 이때 이게 한번 매집이거든요. 근데 이 매집이 일어나고 그다음부터 매도의 흔적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내릴 때 함께 내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 관점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굳이 저는 얼마면 헐면 찍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굳이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7,500원 하이시는 매도를 하시고 그때 좀 내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와서는요. 매도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아까 2월 달 뭐 참 괜찮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와서 손절하지 마시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 저항선이라고 그런 거예요. 네크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가 네크예요. 그러니까 저항이니까 여기 돌파를 잘 관찰하세요. 여기서 강하게 뚫으면 그다음에 11,700원에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2,500원이죠. 예, 그럼 12,5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도 오게 되면 일단 한번 20%니까 매도하고 다 뭐 다른 종목을 저쪽에 매수한다든가 여기서 또 만약에 지금 8,670원이잖아요. 생각해서 12,000원대 가면 몇 프로 오르죠? 거의 40% 정도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매도하시는 게 오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종목을 하시다든가. 11,500원에 팔으면 찍었어요? 11,500원 정도 괜찮아요. 예. 네네. 그 정도면 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해요.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JT 지금 손실 구간이라서 마음이 조금 아프시겠지만 손절보다는 11,500원 구간에 오를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로 다음 전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ICD. ICD요. 네,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1,400원에 10%요. 1,400원에 10%. 현재 1,750원 구간 수익권이신데 수익이 어찌 됐건 축하드리고요. 좋은 자리에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매도를 어느 자리에서 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번 나인원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매수하셨나 보죠? 예. 네, 지난주에 원래 평상시에 보시던 종목이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보니까는 많이 빠졌길래 네. 좀 사봤어요. 무슨 회사인지는 아시고요. 그 OLED로 알고 있거든요. OLED요. OLED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우리가 흔히 쓰는 뭐 LCD 이쪽으로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제조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다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그냥 임의로 골라서 매수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네. 일단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비중 10%가 1,000만 원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예. 자, 일단은 그렇다면은 추가 매수까지 좀 고려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종목에 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질 않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매우 작습니다. 예. 자, 거래 대금이 작고 지금 시장 수급이 몰리지 않고 섹터가 주도 섹터도 아니다. 이 말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끌고 갈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드린다라면 뭐 I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구간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은 기관 또는 프로그램 수급이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10억이 채 되지를 않는데 오전 특정 시간대, 오후 특정 시간대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화면을 그 노트북 화면을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오전에 지금 매수 체결창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린다면
순간적으로 약 한 2,000주에서 많게는 한 3,000주 정도가 어느 특정 시간대 뭐 10시 반, 그래도 뭐 1시간 뒤에 11시 반, 그리고 한 2시간 뒤에 한 2시 또는 뭐 3시 다 돼서 특정 시간대에 한 서너 번에 걸쳐가지고 순간 물량이 들어오는데 그건 일반적인 개인 물량은 아니고, 그러니까 즉 사람이 직접 매수 매도하는 물량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수급. 그래서 그날 기관이라든지 필드의 어느 누군가가 시스템상으로 오늘 ICD라는 종목을 1,500주 정도로 일단 매수해야 되겠다라면은 프로그램이 1,500주를 특정 시간대 딱딱딱 로봇처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정지 상태이거나 또는 선물 방향성이 뭐 하방 이후 다시 상방으로 올라선다든지 뭐 어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당일 총 매수하고자 하는 물량을 쪼개가지고 분할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어떤 순간적인 분할 매수를 보고 많은 분들이 ICD라는 종목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밑꼬리 잡아주고 회복을 해주니까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더 빠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매수하시지 않았나라는 조심스러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1월 24일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썩 좋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앞으로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는 당분간 좀 멈추시고 프로그램 수급이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예를 든다 12,500원 정도까지 뭐 반등을 준다 이러면은 난 이 정도 장투할 생각이 없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면 그 선쯤에서 일단은 좀 차익 실현을 일부라도 좀 해 두시고 종목 교체를 하신다든지 내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좀 들여다보니까 이 회사 내용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상관없다. 손절선은 내가 10,000원 이하로 주가가 밀면 반드시 손절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좀 보시게 된다면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고 나는 것을 확인한 오후장, 즉 오후 한 3시경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가서 내가 오늘은 한 300주만 더 매수해야지, 또 그 다음날 200주만 더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시면서 손절선은 10,000원 딱 잡아놓으시고 대응하신다면 뭐 큰 어려움 없을 테고, 업종이라든지 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딱히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이렇다 할 방향성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프로그램 수급으로만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또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실지 장기적으로 해보실지를 결정하신 후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문자와 유튜브로도 저희 많은 종목들 이 요청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문자부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4364님 인트로메딕 고민이 되신다고 매수가 6,020원 비중 20%인데 너무 힘든 연휴입니다. 기대해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인트로메딕 현재 손실 구간이시긴 하네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온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금요일 날 16%나 많이 상승이 일어나서 물론 매수 가격 대비는 내리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타 종목 대비 많이 내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인트로메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캡슐 내시경에서 국내 독보적이에요. 매출도 서서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같은 제약바이오 그런 업종 중에서. 그래서 이제 캐시화가 되는 그런 회사라 볼 수 있는데 다만 뭐 그렇다 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내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 이익은 마이너스권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대부분 종목이 좀 긴 쌍바닥을 완성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도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때 한번 기술적으로 바닥을 만들었고요. 이게 언제냐면 11월 중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서 바로 금요일 날 정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노란색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황미끼가 포착하는 게 이런 노란색을 잘 포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과매도권이 나타나는 신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보시고 계시니까 하락 구간에서 장대 음선 다음에 장대 양선으로 커버하는 그런 캔들, 거래가 수발하면 더 좋겠죠? 그런 것들은 거의가 추세 전환이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테크니컬 리턴, 기술적 반등이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참으셨고요. 아까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대략 6,000원대니까 저는 그 가격은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한 6,500원대가 네크예요. 여기서 이것만 돌파하면 그 다음에 7,000원 정도는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비중도 적절하시니까 6,000원대 돌파를 잘 관찰하시면서 강하지 못하면 좀 일부 매도하시고요. 만약 강하면은 강한다 하더라도 한 7,000원대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인트로메딕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일단은 전거래일에 강하게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추세 전환 기대해 볼 수 있고 6,000원 선을 강하게 뚫어내는지 이 추세를 잘 지켜보시면서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문자 상담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3234님. 종목명 대성에너지고요. 매수가 9,430원, 비중 30%. 꽤 많이 담으셨습니다. 현재 대성에너지는 7,830원. 손실을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셔서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은데 나인원 의원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되는지 한번 도와주시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상승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가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공급되고 있는 천연가스를 공급량을 줄이겠다라는 것이 악재가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 급등을 하였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천연가스 관련 테마주 종목군들 중에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거나 또는 관련성이 있는 종목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대성에너지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성에너지라는 게 좀 좁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사실 경상도권에서만 지금 소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 LNG, 액화 천연가스 이것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럽의 천연가스가 상승하는데 과연 이 종목 왜 수혜가 될 것인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께서는 아마도 전형적으로 테마주의 어떤 급등락 움직임 속에서 뭐 짧게 수익을 내든 다음날 수익을 내든지 간에 일단 단기적인 어떤 급등 시세를 좀 노리고 접근하셨다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갈등 국면이 점차 약세 전환으로 되면서 더 나아서 러시아가 단순 군사훈련일 뿐이지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나름의 어떤 긍정적인 멘트를 내보내다 보니까 테마 자체의 어떤 재료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악성 매물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대략적으로 이제 9,500원 이상 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9,500원 이상 가격은 정말 말 그대로 부하내동자라고도 소위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호가창에 움직이니까 덜컥 매수하거나 지금 현재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다 뭐 천연가스다 뭐다 뉴스 나오니까 그냥 매수했거나 또는 남들이 나 얼마 뭐 대성에너지에서 뭐 얼마의 수익을 냈다더라 무슨 수익을 냈다더라 하니까는 뒤늦게 그 종목이 상장한 줄 알고 뒤늦게 뭐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접근하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10,000원대를 딱 돌파하는 순간적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아마도 악성 매물이 될 것이고 그 악성 매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약 한 4천만 주, 최소한 4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10,000원대 이상으로 추가적인 슈팅은 가능할 텐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는 유럽, 천연가스 이 키워드들을 한데 묶어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권까지 반등세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차트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유럽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밸브를 아예 잠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라 이런 종목은 사실 물렸다, 손실 났다면 바로 그냥 비중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테마주 가지고 물렸다고 손실 봤다고 손절 안 하고 버티고 기다리는 거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0원대 돌파하거나 상승세가 나면 반드시 비중 줄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으며 다음부터는 테마주, 급등주 쫓아다니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성에너지 안타깝게도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 시세가 나왔을 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상담도 또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민땡땡님께서 보내주신 카카오게임즈 살펴볼 텐데요. 매수가 93,000원이시고 비중이 20%입니다. 대응책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현재 시세가 65,000원대거든요. 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카카오게임즈가 사실 작년 말부터죠. 흐름이 참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참 아픈 종목이죠. 예. 네, 카카오가 이럴 줄이야. 그렇죠. 네. 예. 사실 이 카카오 그룹 전체가 사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수혜를 받은 그런 그룹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와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라든가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한다. 그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달아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꼭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이 종목을 굉장히 좋게 봤던 그런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좀 캐시카우도 되고 그 다음에 또 NFT 그 진출을 한다고 해서 좋게 봤던 종목인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정부의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임직원의 어떤 주식 그런 처분이라든가 그런 이슈 때문에 참 아픕니다. 어쨌든 이제 현 구간에서 참 이런 종목은 진단하기가 애매해요. 지금 수급을 봐도요. 어떤 때는 기관도 간헐적으로 매수했다가 또 매도하고 외국인도 또 이렇게 조금 매수했다가 또 매도 왕창하고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메이저들도.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어드바이저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해서 참 난망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아직 덜 익었어요. 덜 익었다는 게 뭐냐? 조정이 더 일어나야 되는데 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만 보시면 돼요. 이 전저점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대략 한 6만 한 2, 3천 원 되겠네요. 여기를 이탈한다면 다시 5만 5천 원대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때까지 견딜 것 같으면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거기 또 고점에 많이 내렸으니까 뭐 웬만하면 그냥 또 이렇게 들고 가실 것 같으면 들고 가신다 하더라도 대략 한 7만 5천 원대 이 8만 원대는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좀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그냥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참 아픈 종목이죠. 아픈 손가락인데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하시네요. 추가 하락 시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또 긴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매도해 가시는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로 한 종목 더 받아볼 텐데요. 이땡땡님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비덴트 고요. 매수가 18,200원에 비중 40%십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신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나인원 의원님, 네. 비덴트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 연관성이 강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최근 시세를 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덴트도 이런 관점에서 이 추세를 좀 벗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네. 전략 세워주시죠. 저는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가격 하락과 빗썸 또는 비덴트와는 사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 전혀 없죠. 일단 주식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거래 대상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늘 꾸준하게 거래 수수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비트코인이 급등했고 또는 급락했고 또는 NFT다 또는 어떤 다른 어떤 가상화폐가 상장을 했거나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큰 호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기도에 따라서 거래 회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어떤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그것이 말 그대로 영업이익, 순마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최근 들어가지고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뉴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덴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연이은 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담을 요청해 주셨던 분께서 아마 대략적으로 18,200원 정도의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하셨다라면은 뭐 단순하게 본다라면 그냥 21선을 지켜주니까 또는 5일선을 깨고 11선을 깨고 뭐 3음봉이다, 2음봉이다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떤 패턴으로 접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사실 보유할 명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보유하실 명분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이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아마 하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11,500원 선까지의 추가적인 조정이라든지 하락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 되면 11,500원까지 하락했을 시에 대략적인 손익비를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20% 정도의 추가적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뻔히 보이는 하락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괜찮다. 난 비중 20%지만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뭐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확 낮추시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서 탈출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 역시나 앞으로 탈출하는 전략 쪽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또 설 선물 관심주를 남겨두고 있죠. 두 위원님들의 이 관심주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내일장이 열리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 봐야 될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저희 내일부터 다시 시장은 시작이 되는데요. 승자가 되기 위한 유망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종목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예, 동사는 네. 뭐 국내 1위 항공사고요. 그다음에 또 전 세계 이제 화물 그 수출이 이제 회복세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 뭐 13.5% 증가했다고 합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7천억이 넘어서 한 480% 아주 급증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네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쌍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사실 참 황미끼가 절묘하게 황미끼 전략 넘버원에서 포착돼서 5%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것만 돌파하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도 2월 달은 양선을 예고하고 있네요. 이제 유가 상승이 좀 이제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저는 유가는 100달러에서 이렇게 쉽게 뻗는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시초가에서 한 27,500원 정도 매수하고 단기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은 정보 위원님의 관심 종목은 대한항공이었고요. 일단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잡아보고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 세워가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인원 위원님의 관심주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일 큰 이벤트가 있죠. 네, 어떤 이벤트가 그렇죠. 있을까요? 내일 이벤트요. 시장이 개장하는 다시 자, 일단 열리는 거? 여러분들께 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내일 대통령 첫 TV 사자 토론회가 있죠.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주제가 뭘까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어떤 정책? 그렇죠. 정책이 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일자리,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일단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아마 관련된 종목군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 히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히림은 건축 설계 및 건설 사업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능력을 보유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치 인물과 관련 종목군으로서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니만큼 단기 대응에 능숙하신 분들 위주로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8,100원 잡아드리는데 되도록이면은 8,000원 이하권, 7,500원, 8,000원 그 사이 가격에 밴드 가격을 잡아놓으시고 평단가를 관리하신다면 아주 좋은 평단가를 만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나인원 위원님의 관심주 히림이었고요. 일단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500원으로 잡고 이 종목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특집 주식명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방송 이후에 오늘 함께하신 두 위원님의 무료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들을 또 준비해야 하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나인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2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특집 주식명가 2부도 알찬 내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